2026년 이번에 진짜 다르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작심 3일의 굴레를 끊는 3가지 심리 법칙입니다. 심리학 지식 3가지를 대표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내일이 이제 3일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그 헬스장? 이게 조금 내일까지는 붐빌 수 있어. 근데 1월 4일쯤 되면 또 사람들이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 2025년에서 2026년이 되면 새로운 시작 효과라는 게 발동을 한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인간이 나눠 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틀 전이나 사실 지금이랑 여러분들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자체가 새롭다, 새로운 나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뇌 과학적으로 새로운 시작 효과라는 게 있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3일로 끊길 뻔. 그래서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각날 때 이어간다가 중요하지 굳이 막 오늘 안 했으니까 끝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냥 내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나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시작 효과가 있어서 이제 동기가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월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왜 그렇게 좀 잘 안 만들어지냐, 우리의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게 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밥을 엄청 많이 먹다가 조금 먹으려고 하면 몸에서 얘 다이어트 한다, 밥을 조금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몸에서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기근이 일어났나 보다, 더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더 먹게 해요.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진화적으로도 이게 평범하게 계속 진행되는 어떤 루틴이 있다고 치면 그게 평화로운 거지, 갑자기 막 일상이랑 생각이랑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 다이나믹해, 그럼 문제가 있겠죠? 몸도 그걸 경고로 받아들여서 다시 계속 예전의 형태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존의 위협, 뭔가 이상해, 평화로우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변하려고 하지? 평화롭게 계속 가야 돼. 그래서 항상성이 발동돼서 안 했던 거 하려고 하면 안 했던 방향이 더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만 하면 우리가 머리를 안 써도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습관이 작동을 할 거다. 자전거 타는 거랑 좀 비슷하죠.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막 페달 굴리고 막 이렇게 핸들 옮겨야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생각도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자책은 하지 말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던 걸 안 하려고 한다. 그게 그냥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시적인 뇌를 이기는 3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무기로 가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정체성으로 나를 정의하기, 이런 겁니다. 이 목표로 담배를 끊어야지 라고 하면은 잘 안 된대요. 근데 정체성을 바꾸면 약간 그걸로 우리의 의지나 어떤 동기나 이런 게 발동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 선언을 보면 나는 비흡연자다, 즉 이퀄 어떤 펄슨이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흡연자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비흡연자야. 왼쪽에는 담배 끊어야지 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 정체성은 나는 비흡연자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그거와 관련된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 이를테면 나는 운동인이야 라고 이제 정체성을 정했어. 근데 뭔가 운동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운동인이라며. 운동인인데 일주일에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정체성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죠. 제가 이제 유도인인데 유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유도를 해야 돼요. 다만 지금은 이제 일정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상황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아간다. 여러분도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싶은지. 저는 이제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저는 투자자야, 나는 재테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공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정체성을 선언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의지력, 노력 이런 단어를 정말로 많이 쓰지만 인간은 의지력이 정말로 약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제 걸 이제 열심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지만 조금만 누가 이제 말 걸면 여러분들 바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의지력을 가지려고 해도 누가 조금만 소음을 내거나 비난하거나 뭔가 관심을 주면 가요. 바로
이렇게 딴짓을 하게 돼요. 강의를 듣다 가도 핸드폰이 울려. 그럼 보게 돼요. 그게 의지력이 높다고 해서 그게 안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의지력은 아침에 100% 충전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방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의지력을 믿지 말고 상황을 만드는데,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운동을 할 거래. 근데 이 어떤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어디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 그럼 눈앞에 그냥 진짜 던져놔야 돼요. 그 현관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둬야 돼요. 내가 운동이 목표면 운동과 관련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챌린지 같은 게 될 수도 있죠. 내가 돈을 막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치고 100만 원 걸었다 쳐요. 친구랑 살 빼기 100만 원 내기를 걸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안 했을 때보다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뭐 내기를 걸라 이건 아니지만 어떤 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트리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Q라고 하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Q도 좋고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해서 Q를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독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은 저기다 갖다 놓고 책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고 펴놓든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환경을 먼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일 다이어트 할 거야 해놓고 뭐 할지도 몰라. 다이어트 관련된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럼 다이어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도구들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로는 2분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1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에다가도 완벽주의를 적용하고 사실 이 완벽주의 이전에 계획을 대충 세우는 게 있어요. 저도 물론 엄청나게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진 않지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진 않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면 투자 공부한다고 하고 갑자기 1년에 1억 벌 거야 이렇게는 안 세워요. 시작하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완벽주의인 분들한테 내일 당장 에베레스트 갈 준비해라 그러면은 움직이겠냐? 못 움직여요 절대. 근데 동네 뒷산 가는 목표를 세워봅시다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어서 가게 돼요. 행동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변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 라고 치면은 정말로 이런 것부터 해야 될 수도 있어요. 1분 걷고 오기 이런 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 걷고 오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강의처럼 작업 흥분이라는 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1분 갔다 오려고 했는데 절대로 1분만 하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귀찮아서라도 5분은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1분만 운동화 신고 나갔다 오기 해서 갔다 왔더니 꽤 괜찮아. 다음 날에는 2분 갔다 오기, 다음 날에는 3분 갔다 오기 이렇게 하면 돼요. 운동화기가 아니라 운동화 신기라는 거를 이제 계획에 넣고 운동화 신었어. 그럼 뭐라도 하겠죠. 책 30페이지 읽기라고 하면 좀 빡세요. 책 뭐라도 읽기, 한 페이지 펴기라도 하기, 한 문단 읽기로 시작해도 돼요. 한 문단. 그럼 절대로 뒤에 거 보고 싶어서 본다니까요. 그리고 요가 1시간 하기 너무 길어. 요가 매트만 깔고 기본 동작만 해보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분명히 뭐라도 할 겁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좋고 이제 성취의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한 거죠. 스몰 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오 내가 1분 해냈어, 2분 해냈어, 3분 해냈어. 그럼 나중에 30분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공의 진짜 연료인 도파민을 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성취의 경험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서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거다. 그러려면 이제 목표를 작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막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또 이걸 막아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획을 세울 거면 성취를 할 거면 대단히 대단한 걸 해야 자기한테 칭찬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에 대한 강박이나 어떤 엄격한 기준을 내려놓는 것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고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시도도 못하고 성취를 못하고 자책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성취를 하고 낮은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세요. 그걸로 칭찬하고 축하하면서 점점 기준을 높여가는 거지 처음부터 너 별로니까 잘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했어, 해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오글거리는데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잘했다, 오 쩔어 이렇게 멋지네 해줘도 됩니다. 때로는 오글거리는 게 나한테 좋은 암시가 되고 셀프 칭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정은 직진 직선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항상성 때문에 무조건 중간에 좀 덜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습관을 이어가려면 좀 실수했어 그래도 그냥 다음날부터 또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번 했어 이제 망했어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중간에
중간에 성장 곡선이 끊겨요. 그래서 그냥 뭐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일 하지 뭐. 그래서 내일은 이제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이것도 완벽주의 강의 때 했는데 all nothing에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프로는 그냥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멈춰도 또 다음날 하는 사람, 아마추어는 하다가 멈추면 그냥 멈추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수지만 2번 연속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너무 이것도 빡세요. 2번 실수할 수도 있지. 중요한 것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2026년 12월 30일에 내가 어떨 건지 좀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냈다면, 내가 취업에 성공했다면, 내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어떨까? 이런 걸 좀 상상을 해서 그때 긍정적인 기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성취를 축하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져서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 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뭐 투자를 한다면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되게 안전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야기에 대한 공부가 잘 돼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도 어느 정도 성과가 계속 나는 그런 모습이 제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원리는 그때의 긍정적인 상상을 가져와서 지금의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미리 좀 이렇게 대출해 오는 건데, 이러려면 상상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뭐 취직을 했든 다이어트를 했든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했든 그 상황을 좀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있다면 댓글에다가 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2026년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나는 2026년 건강한 투자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나는 2026년 재밌는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댓글로 작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자 자기의 어떤 의지를 다짐하기 힘들다, 환경을 혼자 만드는 것이 어렵다 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 프로그램입니다. 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세팅을 할 수 있다면 의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변화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고 2026년 내 멘탈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맨디쌤의 4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세팅을 하고 의지를 변화시키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 체계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진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방향 찾고, 이 자존감 전문가인 맨디쌤이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만약에 도움을 받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환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